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숭실대 정시 지원하는 데 있어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숭실대 정시 지원 체크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숭실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 정도 확인했을 내용들이거나 별것 아닌 전용 요소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숭실대의 상향, 소신, 안정 지원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학과들에 대한 정보도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숭실대는 가나 다군 모두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반 학과 기준으로 모든 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과 무관하게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죠. 수능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 인문, 경상 계열은 수학, 가형, 나형, 사탐, 과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자연 계열은 자연 계열 1이라고 해서 수학, 물리, 화공, 기계, 전자공학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대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한 자연 계열 학생만, 건축학, IT 융합, 정보통계, 컴퓨터, 글로벌 미디어와 같은 약간의 중도 학문 학과는 자연 계열 2로 분류하여 수학, 나형과 사탐 응시자도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학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상 계열을 제외한 인문 계열 학과는 국어의 35%의 비중을, 경상 계열과 자연 계열은 수학의 35%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숭실대 정시 배치표 영상에서 단순히 평균 백분위 기준으로 배치점을 안내해 드렸는데 만약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는데 수학을 가장 못 봤다 라면 수학 반영 비율을 감안했을 때 제시된 89%가 아닌 90에서 91% 정도의 평균을 갖고 있어야 적절한 소신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만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 경상 계열이나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데 수학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으면서 앞서 배치점의 평균 성적을 맞췄다 라면 1, 2%가량 더 여유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는 교차 지원 가능 학과에 대한 가산점 반영입니다. 일부 자연 계열 학과가 교차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교차 지원 허용에 따른 자연 계열 학생 보호를 위해 수학 가형과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형은 표준 점수의 10%, 과탐은 과목별로 2.5%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죠. 다른 영상에서 제공한 2020학년도 숭실대 배치표는 자연 계열 학생, 그러니까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했다는 가정하에 제시한 배치표이므로 만약 수학 나형과 사탐을 응시한 학생이라면 자연 계열 학생보다 가산점 부분에서 손해보는 점수가 있으므로 1에서 2%가량 높은 배치점을 가정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표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 영어 등급제로 인해 각 대학에서는 정시 영어 영역 반영에 있어 등급별로 별도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등급은 140, 2등급은 136, 3등급은 130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숭실대는 일반적으로 2등급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 영어 성적이 1등급인지 3등급인지에 따라 역시나 앞서 제시한 배치표 점수를 보정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1등급인 학생이라면 다른 영상에서 제공한 배치표에서 1%가량 낮은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고 3등급인 학생이라면 1%가량 더 높은 배치점을 가정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숭실대 정시, 상향, 소신, 안정 지원의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는 일부 학과의 3개년 합격자 성적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경영학부나 국어국문학과처럼 1% 내외에서 합격자 성적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합격자의 변화가 있는 학과들도 있죠. 이런 학과들을 주목하고 체크하여 지원했을 때 소신이나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은 변수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은 변수를 만들어내 합격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신이나 안정 지원할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학과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학부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실내건축학,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 비해 합격자 점수가 1에서 5%가량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의 인기가 떨어져서 또는 우연히 그 해만 지원자가 적어서 등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학과들은 전년도 대비 합격자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단순히 2019학년도 합격자 성적만 보고 그 성적을 기준 삼아 지원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인 것이죠. 소신과 안정 지원을 생각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학과들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향 지원을 할 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벌써 찾으셨을 텐데 바로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전자공학과입니다. 2017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에 큰 폭으로 성적이 향상됐고 2019학년도에는 소폭 하락한 학과들이죠. 2017학년도 성적이 워낙 낮았던 것일 수도 있고 2018학년도부터 학과에 대한 수요나 인지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는 것으로 2020학년도에도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의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향 지원으로 과감하게 찔러본다면 이와 같이 합격자 결과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던 적이 있고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합격자가 결정된 학과들로 도전해보는 것이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약간의 빈틈이라도 찾아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도 참고해보시라는 것으로 숭실대 상향 지원을 검토하는 학생이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숭실대 지원 팁 내용이었습니다. 대입에 절대나 정답이란 없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또 제시해드린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숭실대에 지원하여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